자, 성범죄에서 진술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범죄 사건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해자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객관적 물증도 없는 경우에 처벌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유죄 판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실무에서 두 가지 경향이 보이는데 자, 어떤 수사관은 CCTV 같은 물증이 없으면 아예 송치를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아예 불송치 이유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수사관들은 피해자 진술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송치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인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송치를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이유예요. 어떤 경찰을 만나는지는 운의 영역입니다. 그럼 당사자 진술 중에 어떤 진술이 제일 중요할까요? 법원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 정제된 말보다 사건 직후에 나온 가공되지 않은 첫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진술이 어디서 나오죠? 결국 경찰 조사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사실은 이러저러했다라고 상세히 증언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특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초 경찰 진술 이전의 진술도 일관성 판단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112 신고하셨을 때의 기록인데 112 신고나 간단한 진술서 쓰실 때는 폭행을 당했다. 저 사람 빨리 퇴거시켜달라. 이런 말만 하고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누락을 했다가 정식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억이 제일 선명할 때 왜 진술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법정에 증언하러 가면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그 부분 질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진술이 기준점이 되는 이른바 앵커링 효과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변명으로 보일 수가 있고 수정은 번복으로 해석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 만남의 경위예요. 그리고 1차에서 안 끝내고 2차 장소까지 같이 이동한 경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질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세하게 수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말 가해자와 어떤 호감이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진술이 몇 번 누적이 되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범행 일시나 범행 횟수같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서의 변경은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이 아닌 한 지엽적인 진술 변경으로는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